정숙이 전 재산을 광숙에게 줬다고? 사랑일까 계획된 의도가 있을까? 지금 시작합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이 결혼식을 올린 날 정숙은 처음으로 딸의 죽음을 입 밖으로 꺼냈다. 누구보다 냉정하고 엄격했던 정숙의 입에서 광숙아라는 말이 나오던 순간 참석한 이들 대부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광숙을 처음으로 가족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정숙의 눈빛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정숙은 평생을 외국에서 독립적으로 살아온 인물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움직이려 했으며 딸이 죽은 후에도 감정을 절제하는 데 익숙했다. 그런 정숙이 광숙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엔 마광숙이 억지로 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처럼 보였고 딸의 흔적을 지우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광숙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행동으로 정숙의 마음을 녹이려 했다. 정숙이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을 당시 광숙은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정숙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붙잡기 위해 매일매일 일기를 함께 쓰고 노래를 불러주고 예전 사진을 함께 보며 기억을 환기시키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숙은 처음엔 그런 광숙을 불편하게 여겼다. 지나치게 다정한 건 때로 위선일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오랜 철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숙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딸을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오래 견뎌낸 사람으로서 정숙을 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광숙에게 말했다. 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내가 널 미워하는 것 너도 알았을 텐데. 그 질문에 광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이 사랑이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정숙은 무너졌다. 그녀가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것, 죽은 딸에 대한 죄책감과 외로움, 남겨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산 시간들. 광숙이 건넨 이 한마디는 정숙의 수많은 방어막을 허물어버렸다. 정숙은 처음으로 딸을 잃은 날 이후로 울었다. 결혼식 이후 정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장광주 막걸리 공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통주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광숙을 따로 불러 말했다. 이 막걸리 정말 가능성이 있어. 수출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정숙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자산 중 일부를 정리해 독수리술도가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정숙은 평생 투자라는 것을 가족에게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겠니? 광숙이와 이 막걸리 둘 다 나에겐 마지막 희망이야. 그해 장광주 막걸리는 전국 전통주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어 호텔 체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한류스타의 SNS에 올라가며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날개를 단 듯 성장했다. 동석은 말없이 정숙에게 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 말에 정숙은 짧게 웃었다. 늦게라도 가족이 되어서 다행이네. 그로부터 몇 달 뒤 정숙이 사라졌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휴대폰도 두고 떠났다.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정숙은 경기도의 한 절에서 발견됐다. 그녀는 말없이 창 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광숙이 다가가자 정숙은 물었다. 나 누구더라? 그 순간 광숙은 모든 걸 직감했다. 정숙의 병은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광숙에게 법무사를 통한 문서를 전달했다. 공증된 상속장.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숙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50%를 마광숙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50%는 고인의 이름으로 설립될 장학재단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동석은 반대했다. 장모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석아, 넌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아들이잖니. 하지만 광숙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거든. 그 이후 정숙의 기억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이따금 광숙을 보며 우리 딸이 널 좋아했지라고 혼잣말을 하거나 이건 비밀인데 나 막걸리 광고에 나갔었어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광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어머니가 계셔서 이 술이 성공했어요. 그러던 중 정숙의 재산 상속에 대해 일부 친척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정숙의 친동생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광숙이 정숙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유산을 가로챘다며 언론에까지 흘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치매 장모의 재산을 며느리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뿌렸고 광숙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막걸리 성공 신화를 쓴 영웅에서 장모의 재산을 빼앗은 여우가 된 광숙.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 침대에서 웃고만 있었다. 정숙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고 언론과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증폭된다. 광숙은 모든 걸 잃게 될까? 아니면 정숙의 진심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정숙의 과거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짜 비밀은 남아있는 걸까?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숙의 상속 뒤에 감춰진 진짜 진실, 그리고 광숙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화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